한시적으로 양도세의 중과 배제가 된다면 아파트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될 것인지 이 부분을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시적입니다. 1년 혹은 2년 양도세 중과 배제 다주택자한테 양도세 중과 배제를 한다고 합니다. 이 효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현 정부에서는 특히 다주택자, 아파트를 가진 사람들, 집을 가진 사람들을 투기꾼 취급을 했습니다. 이 투기꾼을 잡으려다가 자영업자 잡을 판이 됐습니다. 중개업소들은 지금 비명이 쏟아지고 있고 당연히 거래 절벽이 돼버렸죠. 절벽이 된 상황이고 수입이 끊겨버렸습니다. 그리고 중개업소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폐업이 쏟아지고 있고, 그 다음 마찬가지죠. 포장이사, 이삿짐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가 안 되죠. 거래가 안 되니까. 그 다음에 또 무엇이죠? 인테리어. 네, 뭐 많습니다. 인테리어 뿐만이 아니고 여기에 일하는 많은 사람들, 막 서민들이 될 겁니다.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어떻습니까? 네, 가전제품이 안 팔린다고 그래요. 가전제품. 우리가 이사를 가게 되면은 가전제품을 다 세팅을 합니다. 새로 우리가 교체를 하거나. 가전제품도 안 팔리고. 그러면 국내 대기업, 네, 삼성, LG 이런 대기업들까지 매출 하락을 겪고 있고, 가전제품. 그 다음에 또 밑바닥 경제까지 다 비명을 지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생존 절벽 앞에 있는 거예요. 후방산업들이 전부 다. 이 거래 절벽 하나가 만든 효과가 이렇습니다. 투기꾼, 집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다주택자, 이런 사람들 잡으려고 하다가 자영업자만 다 잡고 있다는 겁니다. 서민 경제에 어마어마한 악영향을 주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이제는 개선이 돼야 된다. 그 개선이 바로 완화죠. 양도세 중과 완화, 네, 중과 배제,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윤 당선인이 다주택자 무리한 규제가 맞나? 라고 의구심을 띄우고 이제는 재건축 이어 다주택자 규제도 완화해야 된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뭔가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안 그래도 지금 똘똘이 한 채가 지금 사람들에게 판이 박혀 있는 상황인데, 네, 다주택자를 그렇게 옥매어 있으니까 똘똘한 한 채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시장이 그렇게 또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순식간에 15억 원 뛴 강남 아파트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똘똘한 한 채는 어떻게 됐습니까? 꼬마 빌딩 값이 돼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애매한 입지에 두 채를 갖고 있느니 차라리 똘똘한 한 채로 가겠다. 그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너무나 강하다 보니까 입지의 양극화가 너무나 뚜렷하게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표에서 보시는 것 같이 마찬가지죠. 2주택이 있습니다. 1주택이 있고 2주택이 있어요. 2주택자와 1주택자 보시면은, 네, 합친 평형 전용 면적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세금을 보세요. 1주택자 똘똘이 한 채로 간 사람들, 애매한 입지에 두 채 갖고 있는 사람과 더 지금 세금을 혹시나 더 내야 될 이런 똘똘이 한 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거의 9분의 1입니다. 9분의 1. 네, 세금 내는 수준이. 그래서 지금 지방 특히 다주택자들이 굉장한 지금 어마어마한 지금 뭐 불만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평형으로 보면 똑같다는 겁니다. 근데 9,100만 원 내고 있어요. 다주택이란 이유. 그런데 똘똘이 한 채, 빌딩 값에 맞먹는 이 똘똘이 한 채를 갖고 있는 이 사람들이 시세도 올라가고 세금도 9분의 1 수준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누가 애국자입니까? 애국자. 네, 누가 애국자입니까? 저는 이게 다주택자가 애국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주택자가 애국자죠. 세금을 물론 많이 낸다, 적게 낸다, 이 부분이 아닙니다. 이 다주택자가 왜 애국자겠습니까? 네, 이 사람들이 누구에게 공급을 해주고 있습니까? 네, 무주택자들에게 공급을 해주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무주택자들에게. 어떻게? 네, 아파트 공급을 해주는 사람이죠. 한 채 갖고 있는 사람이 무주택자들에게, 네, 임대인이 돼서 임차인에게 아파트를 공급해 줍니까? 아니죠. 집을 두 채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주택자들이 무주택자들에게 아파트를 공급해 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애국자예요. 사실은 이런 애국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줘야 되겠습니까? 네, 세금을 어떻게 줘야 되겠습니까? 세금을 감면해 줘야죠. 오히려 이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세금이라는 부분들은 같은 평형이라고 한다면 2주택자가 1주택자 똘똘이 한 채보다는
당연히 세금이 낮아져야 되는 게 저는 정상이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쉽게 못하죠. 왜? 만약에 다주택자가 1주택자보다 같은 평형이면은 세금을 낮춰주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투기 수요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겁니다. 네, 그게 현실적인 부분인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부동산 시장의 전반적인 우리가 국가관으로 봤을 때, 사회관으로 봤을 때는 여러 가지 가치관으로 봤을 때는 네, 다주택자가 사실은 애국자가 맞습니다. 무주택자들에게 공급을 해주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게 시장 조성이라고 그럽니다. 시장 조성. 네, 이게 가장 중요하죠. 경영학, 경제학에서 우리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시장 조성입니다. 시장을 우리가 지금 정상적인 시장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것이 뭡니까? 공급자예요. 누가 공급자의 역할을 해주는 겁니까? 해주는가? 이 부분이 가장 크죠. 네, 그래서 이 공급자 역할은 애국자인 다주택자들이 해주고 있다.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똘똘이 한 채로 다 간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주택자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무주택자 비율이 51%입니다. 이전에는 어땠습니까? 46%였어요. 44에서 46%였습니다. 무주택자 비율이. 그런데 지금은 무주택자 비율이 인구의 절반이 무주택자입니다. 이 사람들한테 누가 공급을 해줍니까? 임대주택 언제 만들어요? 누가 임대주택 살고 싶습니까? 네, 그리고 교통이 있고 역세권이고 사람들이 살고 싶은 곳에 당연히 살고 싶죠. 그것이 내가 주택을 사든 임대로 살든 네, 세입자로 살든 임차인으로 살든. 그래서 저는 다주택자는 사실은 애국자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이 투기와 연관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다주택자들에게 세금을 완화해 준다 그러면은 투기 수요들이 엄청 증가하게 될 겁니다. 그것이 현실적인 부분들 때문에 네, 저는 똘똘이 한 채와 뭐 이런 부분들이 세금이 갈라져 있지만 저는 이것이 세금이 똑같아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거에. 예, 이것은 세금이 똑같아야 되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도세 중과 배제 시사하자. 지금 시장은 바로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상급지와 하급지가 있습니다. 1급지와 2급지. 우리 강남을 1급지라 볼게요. 강남을 1급지라고 보면은 그 근처에 있는 2급지가 있겠죠. 우리 강남을 기준으로 했을 때 물론 과천이라든가 여기 있습니다. 고덕. 이 부분들이 중강남이라 부르는데 이것이 나쁜 입지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강남에 비해서는 그래도 2급지 수준이라고 본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물건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지금 벌써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은 항상 먼저 움직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속담돼 있죠. 네, 뉴스에 사서 네, 지금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이런 소문도 있다. 얘기도 있다. 그것이 바로 시장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니까 지금 똘똘이 한 채로 또 몰리는 수요들이 생겨납니다. 강남 집값이 이 효과들이죠. 아파트가 지금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고 있는 거죠. 2주째 또 상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똘똘이 한 채로 몰리고 있다. 양도세가 묶여도 똘똘이 한 채로 가고 양도세 풀어줘도 중과를 배제해도 똘똘이 한 채로 간다. 이런 부분들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계속 꾸준하게 말씀드린 부분이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 구조적인 현상입니다. 구조적. 네, 구조적인 현상이죠. 우리가 구조적인 하락이 있고 구조적인 상승이 있습니다. 이건 구조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주택자들을 규제를 하는 것이 맞냐 안 맞냐를 우리가 지금 그런 부분들이 옳고 그름을 보는 것이지 사실 양도세를 네, 중과를 배제하든 안 하든 똘똘이 한 채에 대한 이런 구조적인 변화들은 계속 나타난다. 이것이 언제까지 간다고 했습니까? 최소 기본적으로 10년 동안은 굉장히 가파르게 나타난다. 그리고 이런 효과들은 언제까지 나타납니까? 30년간 나타납니다. 왜 30년간 일어납니까? 이것이 인구 변화들 때문입니다. 인구.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 변화들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네, 어떤 사람들입니까? 미분양도 같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한 1년 전에, 한 1년, 2년 전입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신고가와 플러스 미분양이 같이 나타난다고 그랬죠.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이것은 양극화입니다.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이 4,500년, 뭐 5,000년간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 역사 동안 뭐 삼국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신고가와 미분양이 같이 나타난 적이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다른 뭐 조선시대 때 보시면 예, 뭐 조선실록 뭐 이런 거 보셔도 마찬가지지만 신고가와 미분양은 같이 나타난 적이 없는데
지금 이제부터는 어떻게 나타난다고 했습니까? 네, 신고가와 미분양이 같이 나타난다. 그래서 이것은 효과가 어떻게 됩니까? 철저하게 입지로 갑니다. 입지. 무슨 입지입니까? 네, 그 아파트가 가지고 있는 땅입니다. 깔고 가는 것이 바로 땅이죠. 땅. 그 아파트는 반드시 대지 지분을 갖고 있고 땅이라는 속성 위에 아파트가 존재하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간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거는 뭐 근본주의적 펀더멘탈리즘으로 뭐 간다는 이런 뭐 종교적인 부분들은 하지만, 네, 이제 근본적인 부분들의 사람들의 이제 속성을, 네,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마찬가지입니다. 아까도 보셨지만 특징이 세 가지가 나타났습니다. 네, 첫 번째 무엇입니까? 일단은 1급지와 2급지로 나누게 된다. 사람들은. 그 다음에 상급지로의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이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는 신고가와 미분양은 계속 공존하는 시장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